어떻게 도서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교과색 300이라는 도서를 모든 별 4명 한 조에 이렇게 책상에 깔아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관심 계열에 맞는 책들을 한번 찾아봐라. 본인이 무슨 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책을 통해서 교과 세트 추천 도서 한배 현직 선생님들께서 저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탐구 주제들 뭐 학생부 기록 예시, 탐구 주제 확장 및 심화, 관련 논문, 도서까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어떤 책 읽으면 된다라는 것들 이 책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공백 기간만큼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유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티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티타임 보시면은 조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예전에는 좀 서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강의는 막 달리고 있고 선생님들은 막 채팅창에 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채팅창과 선생님들의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제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조금 소통의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많이 좀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수업 제목은 진로 수업 새로 고침 진로 독서 수어 나눔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맞이해서 진로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좀 새롭게 수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진로 독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의 좀 목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진로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먼저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학생 맞춤형 진로 독서 수업을 선생님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 독서 수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진로 수업, 나 진로 전담 교사이니까 진로 수업 좀 잘 가르쳐보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으로 연결시켜서 전공이나 진학 또는 직업 또는 인생의 어떤 행복으로 쭉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실천하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끝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삶에서 실천을 하고 성찰하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저의 진로 독서 수업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하려면은 사실 아이들의 생각이 좀 깊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깊어지지 않아도 저와 함께 깊어지게 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네. 처음부터 깊지는 않지만.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진로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책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소개를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선생님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에서 책이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소개해주면 학생들이 진로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공감하면서 진로 독서 수업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원래 영어 교사였거든요. 그 영어 교사 10년 차 때 저희 학교 연수로 의정부에 있는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국어 교사 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본인의 독서 수업과 국어 수업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영어 교사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저 내적 갈등이 왔고 그것을 계기로 제가 진로 전담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본격적인 진로를 찾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스님이 이렇게 바뀌고 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좀 더 진로 독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의 내용을 좀 얘기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막 움직이나요? 그렇죠. 예, 스님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미니킴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다 취향이 다르니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최지연 TT님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얼른 채팅방을 보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 어떻게 독서를 수업을 해야 될지, 뭐 문해력 증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롤모델 수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오늘 다 제가 수업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진로 독서라는 아이를 하나 탄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 네네.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뭘까요? 야, 이거 잠 안 자고 잘할 수 있을까? 아,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이런 고민. 네. 아, 그거는 진짜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는 한 달. 한 달 동안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있다는 순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뭘로 할까. 이게 네. 엄마랑 아빠랑 좀 다른가 봐요. 뭔가 운명적이잖아요, 이름은. 그래서 굉장히 네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독서 수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진로 교사가 이 진로 독서 수업을 하나 잉태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이밍을 한번 지으면 좀 더 학생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진로 독서 수업을 예를 들면 내 꿈을 열어주는 진로 독서 또는 책으로 내는 길 진로 독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네이밍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어떤 진로 독서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네이밍을 붙여주면은 앞으로 수업을 설계해 나갈 때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네.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독서라는 게 좀 어려워서 저는 그걸 좀 쉽게 좀 하고 싶어서 하루에 10쪽 진로 독서 뭐 이렇게 아, 예. 네네. 목표를 정해서 그렇죠.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예, 아예 그냥 10쪽이라도 읽어라.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에 그 설계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저희가 굳이 교사가 제시할 필요 없이 학생들끼리 명칭을 공모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학급의 진로독서 프로젝트 명칭 또는 학년 전체의 진로독서 프로젝트 명칭 해서 공모전을 하면 정말 아이들 다양한 생각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태어난 김에 진로독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학급별로 프로젝트 명칭 공모전을 하면 예를 들어 학생부 기록으로 남길 때에도 각 학급별로 조금 다양하게 남길 수 있으니까 학급별 프로젝트 명칭 공모전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학급별로 그 명칭이 다 달라요? 네, 아. 그 학급의 아이들이 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진로 독서가 무엇인지를 진로 전담 교사가 이해를 해야지 진로 독서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로 독서의 이해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진로 수업 그리고 진로 독서의 중요성, 진로 독서 로드맵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아시죠? 네. 네네. 제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진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서 제일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미래 역량, 그다음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는 진로 교육 이것 것 같거든요. 혹시 미래 역량이 뭘까요, 동준님? 미래 역량. 어려워요. 그럼 삶과 연계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삶과 연계요. 네. 그 미래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 또는 인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삶과 연계한다는 것이 실제의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진로 교육을 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진로 담당 교사에게 가장 또 중요한 역할로 앞으로 변화될 것이 진로 학업 설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진로 활동 시간에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학업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과목 선택에 좀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걸 또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들이 또 이 진로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진로 활동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어가 깊이 있는 학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내가 배운 거를 정말 실제 생활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구 방법들 학습해야 되고 또 학습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 뒤돌아보고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 그게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진로 연계 교육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학교 급이 바뀌는 시기에 한 학기 동안 진로 연계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과 좀 연계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진로 수업이나 진로 활동의 방향성을 잡을 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진로 수업은 자기 주도적인 진로 역량,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 맞춤형, 그 다음에 다양한 진로 연계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로 독서는 왜 중요할까? 그렇지, 왜 진로 독서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학생들하고 나눠보면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 그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독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독서하는 그 시간, 있는 그 시간만큼은 사고력과 집중력이 길러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서를 통해서 너만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제 진로 독서를 조금 더 왜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안내를 해보면, 지금 17,000여 개의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인생에서 가고 싶은 길,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관심과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직업 정보도 구하고, 그것도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의 바탕이 진로 독서이다. 그냥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길을 찾는 것이 진로 독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와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성찰하고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구는 제가 책으로 내는 길이라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나온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진로 학업 설계에서 왜 진로 독서가 또 중요할까? 독서를 하다 보면 아까 집중력과 사고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런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읽기 과정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 되면서 이게 본인의 공부력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실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너희 관심 분야를 찾아서 좀 읽는 것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학업 설계에서 진로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어떤가요? 네, 계속 이제 공감대 형성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40%까지, 거죠. 40%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학생들한테도 사실 또 중요한 것이 본인의 또 진학과 연결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좀 현실적으로 와닿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에서 입학사정관 출신의 교육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5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서 무전공과 자율전공이 점차 확대되었는데, 그때 학생을 어떤 학생상을 뽑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고등학교의 생활에서 탐구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이었는지,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복합적인 소양이 있는지, 그래서 교과 간에 통합적으로 이런 주제 탐구 아니면 진로 독서 활동, 연계 활동을 통해서 융복합적인 소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전공 자율전공이 특정 전공 역량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이나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학문의 지식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로 독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5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변화하는 걸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탐구력,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요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학업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 있던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들어오면서 탐구 능력과 그다음에 진로 탐색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대입 전형을 대비해서도 이런 진로 독서 과정이 필요하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연관 있네까지 왔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진로 독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50%까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진로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책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로 독서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김자영 TT님은 전 문해력 중요성에 관해서 영상만 짧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독서할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요즘 MZ세대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공감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거든요. 왜 해요? 바로 나와요. 네네. 왜 해요 하니까 왜 중요한지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의 진로 독서 활동을 로드맵을 잡아서 하거든요. 학교 연간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할 때에 진로 부서에서 진로 독서 활동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이런 활동과 연계시켜서 다른 부서, 특히 학년부에서는 학년 특색, 학급 특색 활동을 이런 식의 방향과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장들 회의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진로 독서 활동을 가지고 학년 로드맵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진로 융합 활동. 그래서 그 진로 융합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주제 탐구 활동을 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확장시키는 건데, 이때는 보통 이제 1학년 때 중심으로 공통 과목 중심으로 교과 연계 주제 탐구 독서 활동을 해서 고등학교 들어와서의 좀 지식을 확장시키는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진로 확장 활동은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사회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실생활 삶의 연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변에 있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토론 토의해보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좀 더 진로와 연결시켜서 구체화시키는 활동,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쯤 되면은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되어서 좀 더 발전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진로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거,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 활동과 연관시켜서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함께 해야 되는군요, 이건. 그렇죠. 네, 진짜 이건 다 같이 함께. 진로 독서를 뭐 그냥 진로 교사가 진로 수업에 아니면 진로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계성 있게 학교 활동과 함께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진로 독서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진로 독서 활동 설계와 그다음에 어제 나누어 드렸던 워크북, 학년별로 진로 독서 수업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진로 독서 수업을 하기 전에 크게 핵심 질문 하나를 정해놓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는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이 문제를 진로 독서와 한번 연결시켜 보자.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고민해야 할까라는 일단 질문을 이제 먼저 학생들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질문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계가 진로 독서 준비 단계이거든요. 진로 독서를 하는 어떤 마음 준비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프로젝트 명칭을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진로 독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진로 독서 스타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조금 공들여서 하는 시간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독서 탐색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제 진로 독서를 하는 건데, 자기 주도라는 것이 학생들이 그냥 교사가 뭐 없이 그냥 혼자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분야와 진로를 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나만의 서가라는 명칭을 좀 붙여서 본인이 하는 활동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진로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질문과 관련됐거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교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까.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따로도 같이라는, 따로라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고, 또 같이라는 거는 친구들과 함께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모둠 독서 활동의 명칭을 따로 또 같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2학년 때 갔다 그랬을 때에는 3과 연계해서 주변에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 토의하는 시간. 2학년쯤 되면은 또 좀 모둠 활동들이 익숙해져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진행하면, 그래서 같이 모둠 독서 활동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진로 독서 심한데, 이거는 이제 보통 3학년 때 전고 연계 지식을 좀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걸로 해서 뭐 학생 강연회를 한다든지 미래 포럼을 한다든지 지식 갤러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먼저 한 것입니다. 야, 지금 이거 이제 쭉쭉쭉쭉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네, 쭉쭉쭉쭉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부족할 듯해서 워크북을 미리 나누어 드렸거든요. 네, 어제 카톡방에서 나눠드렸습니다. 네, 그 활동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진로 독서 준비였는데 활동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명칭을 공모하는 거, 그다음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거. 그래서 활동지 자체가 이렇게 스타트를 시작하는, 진로 독서의 이해를 시작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명칭 공모를 하도록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릿 PC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나서는 그냥 이제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활동지를 어느 정도는 좀 작성하게 해서 이렇게 도장도 꾹 찍어서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좀 놀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인식을 그렇게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자기주도 진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활동들인데, 그래서 서가가 어떤 거예요? 약간 제 책장 같은. 맞습니다. 네. 책을 쌓아놓는 선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책 목록표를 만드는 거를 서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그럴듯하게 느껴질. 아까 어떤 스님이 어떻게 도서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교과서 300이라는 도서를 모둠별로 책을 이렇게 5권을 한 세트를 모둠별 4명 한 조에 이렇게 책상에 깔아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관심 계열에 맞는 책들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제시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맞냐, 책 목록표를 제한시켜서 제시하는 것이 맞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을 진로 독서를 하는 활동에서 망망대해에서 본인이 무슨 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별된 정보를 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책의 구성 자체가 뭐 탐구 주제도 있고 또 다른 연계된 독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탐구 주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서이다. 그렇죠. 네네. 이미 그 많은 선생님들이 와 너무 도움된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네. 이건 진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모둠 독서 활동 단계인데, 저는 이 명칭을 따로 또 같이라고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별로 독서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은 모둠이 같이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책은 각자 다 달라요. 4권이. 각자 자기가 읽은 책에서 핵심 키워드를 각자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나서 거기에서 공통된 요소를 하나로 추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친구들은 사회문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강은주 T님이 도서 선정한 후에 책을 학생이 개별 구입하게 하나요? 그런 질문 주셨는데. 네. 교과 세트 300은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학생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각자 개인이 선택한 독서는 개인이 하나쯤 구매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종이책만을 인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북도
인정을 하는 걸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북을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을 나중에 너희가 대입 전형에서 혹시 수시에서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개인이 선정한 책은 구매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진로 독서 활장 활동으로서 이게 사회 이슈와 관련되어서 내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토론 토의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할 때에도 주제를 이제 정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중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좀 만들어내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주제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방법들을 좀 활용하면 단어 중심으로 나가다가 이 단어들을 쓰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또 주제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보는 활동지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3종 세트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 카드, 요거는 캠토에서 나온 질문 카드거든요. 질문 카드 또는 아이스크림 스틱에 번호 모둠이 4명이면 1, 2, 3, 4라는 틱을 적어요. 또는 주사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사위를 던져서 순서를 정해라, 말하는 순서를 정해라, 아니면 스틱을 뽑아서 정해라, 아니면은 독서 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 이렇게 해서 누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세팅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사위를 뽑았으면 4번째 발표다. 그러면 학생들이 누가 빠지는 학생이 없이 이렇게 좀 처음부터 참여가 기본이다. 근데 순서를 정하는 거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든 활동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3학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었는데 숏보드라고 해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모둠별로 보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독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 이슈와 연결시켜서 주제를 도출했고 그 다음 이 주제에 대해서 모둠별로 숏보드로 좀 짧게, 그래서 문제 상황이 뭐지,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지, 근데 그 원인이 뭐지, 그리고 우리 조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들은 어떤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모둠이 간단하게 한번 먼저 미리 작성해보는. 그래서 주제 탐구로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둠별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제 탐구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는 7월달 학교 자율과정 시간에 역량 있는 친구들, 주제 탐구 보고서 이렇게 작성했던 친구들은 학생 열린 강연회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 요거는 그냥 다 참여하기보다는 그 중에 조금 더 본인이 주제 탐구 보고서를 내실 있게 잘 작성했다라고 해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프로젝트가 기간이 그러면 어떻게? 저는 진로 독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읽고 그다음 모둠별로 아웃컴 만들어내는 이런 거는 진로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나머지 이렇게 아까 토론 토의나 아니면 열린 강연회 이런 활동들은 학교 행사와 관련되어서 학급별 특색 활동, 학년별 특색 활동, 아니면 학교 자율 시간 이런 시대 행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로 독서의 프로젝트를 진로 수업에 한정시킬 게 아니라 학교 행사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학교에서의 또 협의하에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은 진로 독서에 좀 맛을 들일 수 있는,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활동 예시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학급 공동체가 하는 독서 활동 이런 걸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어쨌든 진로 독서에서 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린 강연이나 미래 기반 아니면 독서 기반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학교 자율과정 시간에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로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진로 독서 수업이 사실은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미리
좀 맞아요. 잘 해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수업에 진행을 할 때에는 좀 더 스님들이 수월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어제 스님들께 나눠드린 그 워크북이 거의 여름방학을 올인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거의 뭐 네. 뼈를 갈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영혼을 갈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2학기 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수월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이제 여름 방학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다음 학기 수업에서는 좀 더 수월한 편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설계에 맞는 치트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진로와 관련되어서 분야의 책을 읽고 그것과 관련된 후속 활동을 좀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때에 핵심 질문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홀랜드의 흥미 유형 검사별로 실시를 올해 했다면 내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주제는 해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 독서 수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감대,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1인 1권 책 준비는 꼭 할 수 있도록 책 한 권 정도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네. 네. 그리고 너무 안 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오너라. 안 되면 뭐 잡지 같은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일단은 독서를 하도록 이 독서에 대한 부담이 없이 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수업 운영의 유연함이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1인 1권이니까 다 사야 되는데 뭐 안 산 친구도 야단치고 이렇게 하려면 수업 진행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이제 진로 상담부에서도 진로 독서 관련 책이 한 100권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너가 골라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마인드죠. 진로 전담 교사 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어떤 수업 평가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뭐 수업 진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해서 학생들이 좀 진로 수업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대신에 노는 시간은 아닌 그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이밍 선정부터 네. 이제 아이들이 함께 가니까 아이들이 진짜 주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수국꽃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수국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수국이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저는 몰랐네요. 아, 네.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는 남색이고 알칼리성에서는 분홍색 수국이 된대요. 그래서 수국의 꽃말이 변덕이나 변심이지만 숨겨진 마음은 진실된 마음. 근데 사실 이게 변덕이나 변심도 이제 이 미래 사회에서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유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국처럼 각자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로 수업 새로 고침은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수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름방학 때 진짜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만든 활동지를 쫙 공유해 주시면서 그 사례들을 또 나눔해 주셨고 이렇게 명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각자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거 보면 앞으로 중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소스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자유롭게 재구성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티타임 네이버 카페에 가셔가지고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거기에다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만을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네, 우리 선생님 1만 명이 함께 한다면은 엄청난 커뮤니티지 않을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언제나 행복한 진로 독서 되시길 바라고서 오늘 박유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티타임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